아그, 냠냠 먹자. 아그, 아그. 반려견이 있는 여느 집과는 다름없는 아침 풍경. 녀석들의 밥을 챙겨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 밥그릇이 2개인 걸 보니까 반려견이 2마리인가 보네요. 보호자 옆에서 껌딱지처럼 착 붙어 오매불망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이 녀석이 바로 오구. 오구 귀여워라. 근데 나머지 한 녀석은 어딨죠? 아직 잠이 덜 깬 걸까요? 거실 한켠에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는 공주. 아니면 제작진의 방문이 낯선 탓인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아침부터 배가 많이 고팠는지 맛있게도 밥을 먹는 오구. 개눈 감추듯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웠네요. 하지만 오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밥은 입에도 대지 않는 공주. 공주야, 공주야, 왜 밥을 다 안 먹어? 응? 배 안 고파요? 오구 다 뺏어 먹는데? 이거 봐, 오구 다 뺏어 먹어. 공주 배 안 고파? 공주, 알았어. 뭐 옆에 가 있을게. 먹어. 가자. 공주 먹어.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자리를 피해주는 보호자. 공주 많아.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녀석. 공주가 원래 밥을 잘 안 먹나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공주 저희 집 처음 온 날에는 거의 4일 만에 처음으로 밥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안 먹다가 열흘 동안 딱 2끼 먹었어요. 공주야, 공주 밥도 안 먹고, 어? 공주 치즈, 이거 치즈. 야, 배가 고플 법도 한데 맛있는 간식을 코앞에 두고도 눈치만 보는 녀석. 안 먹고 싶어. 함께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공주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냥 제자리에 항상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방석에 엎드려 있거나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오구랑 저녁 산책 나가면 그때 조금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쿠션에 누워만 있어요. 처음 집에 온 날부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공주. 마려웠구나. 아이고. 사실 공주는 지난 4월부터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녀석인데요. 전에도 여러 차례 임시보호를 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 공주는 한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나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임시보호를 결정하게 됐답니다. 무서워. 공주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독 겁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안전한 공간에 있다 보면은 조금 사람이 무섭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조금 마음이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주를 데려오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공주는 방석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재밌게 노는 오구가 궁금할 법도 한데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는 공주. 하루의 대부분을 작은 방석 위에서 지낸다는 녀석. 산책 갑시다. 혹시 공주도 산책은 좋아할까요? 공주야. 목줄을 걸자 그래도 거부감 없이 얌전히 있어주는 것 같은데요. 산책 갈까? 산책 갈까? 공주 가자. 공주 산책 갈까? 공주야. 공주 가자. 공주 가자. 공주 산책 안 갈 거야. 산책마저도 하지 못한다는 공주. 목줄이 익숙하지 않은지 입으로 물어뜯기까지 하며 완강히 산책을 거부하는데요. 무서웠어? 괜찮아. 지난 4월
이곳에 온 이후로 지금껏 외출을 해본 적이 없다는 공주. 공주야, 여기다가 인가랑 시에 어구랑 엄마 산책 갔다 올게요. 오구와 보호자가 산책을 나가자 드디어 처음으로 방석을 벗어난 공주. 아이고, 소변을 오래 참았는지 거실 한가운데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을 누비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녀석.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좀 전에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온 매트를 다 밟고 다니는데?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요.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공주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기 시작하는 보호자.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녔는지 매트 전체가 엉망이 되나 본데요. 한 번 닦았는데 이렇게 했어. 주말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보호자. 장갑이며 모자며 이것저것 챙겨드는 걸 보니 어디 외출이라도 할 모양인데요. 작은 장갑이랑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얼굴 그을릴까봐 모자도 챙기고. 보호자님, 근데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 공주가 구조됐던 그 남양주에 있는 보호소로 봉사활동 가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소를 오기 전 이곳 보호소에서 생활했던 공주. 마당을 자유롭게 누비는 녀석들의 표정을 보니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들 모두 생김새도 덩치도 공주와 무척 닮았는데요. 여긴 대체 어떤 보호소인가요? 얘네들은 지금 보호소로 설립하기 전에 그 뜬장에서 있던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던 아이들이라 대부분 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누렁이 애들이 좀 제일 많아요. 녀석들은 모두 이른바 식용견으로 불리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 농장에서 지냈던 아이들이라는데요. 한 봉사자가 우연히 발견한 불법 개 농장. 당시 농장엔 41마리의 개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뜬장에 갇힌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강아지들 짖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구조하는 유기견인가 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산 사이에 천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거기가 바로 옆이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개 농장이었어요. 진짜 아이들 몸만한 뜬장에 애들이 구석구석 박혀가지고 제대로 몸을 누일 수도 없어가지고 똥을 밟고 자고 있었어요. 좁은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평생을 살아온 녀석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잔인하게 도살을 했던 흔적도 발견됐다는데요. 거기가 원래 보신탕집이에요. 20년 전부터 운행됐던 보신탕집이거든요. 털을 뽑는 일단 기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가미, 그리고 강아지를 이렇게 갈아 넣는 기계가 있어요. 칼, 이런 게 곳곳에 발견이 되고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도살 흔적은 농장주가 많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살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이기도 했고. 구조자의 말에 따르면 개 농장에서 몇 차례 출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공주. 구조 당시에도 공주는 유난히도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껏 좁은 뜬장 한 켠이
세상의 전부였던 녀석. 단 한 번도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을 공주에게 아마도 사람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공주. 과연 공주는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주에게 이 뜬장과 이 거실 한켠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좀 공주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겁이 많아. 일부러 공주의 눈을 피하는데요. 아유, 시선을 어디다 두지를 못하겠는데 자꾸 무서우니까 저를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눈 안 마주치려고 계속 피하다 보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겁이 많은 아이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오히려 더 겁먹을 수 있답니다. 애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모든 동물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3F라고 해요. Fight, or flight, or freeze.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런데 공주는 싸우지 않아요. 극도의 트라우마, 무기력증. 내가 뭔가 반항해봤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얼어있는 상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3, 4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클 때까지 사람이 와서 좋은 경험은 한 번도 없었겠죠. 그렇겠죠. 와서 한번 좋다고 이뻐해 준 적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겨낼 수도 없는 게 되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중심에 항상 사람이 있었겠죠. 사람이 없을 때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조금 불안이 많고 예민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트라우마로 강력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호자님 그 특성상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꾸준히, 그리고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것들 좀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거는 일단은 저렇게 겁이 많고 불안이 많은 애들한테는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다가갈 일이 있잖아요. 뭐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얘한테 다가갈 때는 일단 눈을 안 마주치고 깨걸음하면서 옆으로 다가가거나 최대한 얘를 좀 자극시키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저한테 다가오기까지 기다렸죠. 보호자의 방법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잘하셨어요. 공주처럼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요, 눈을 쳐다보는 것은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가가는 건 금물. 또한 옆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콰이어 타임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네요. 간식 또한 스스로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상대방의 페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유 이쁘다, 어유 불쌍해 하면서 무조건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데, 뭐 운이 좋은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이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는 이건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너무 무서운 상황들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 최소한으로 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막 먼저 다가가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다가오도록 유도하고 기다려주신 거, 그런 거는 진짜 잘해주신 거예요.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공주가 다가올 때까지 늘 기다려준 보호자. 하지만 굳게 닫힌 공주의 마음을 열기엔
역부족. 대체 어떻게 하면 공주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에 하나는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몸을 움직여야지 또 불안한 마음도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바깥에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마음을 열어볼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껏 꾸준히 실내 교육을 해온 보호자. 혹시라도 집이 아닌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본다면 공주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주 구조된 이후에 이런 풀밭이나 이런 거 산책도 안전 때문에 안 하고 있었고 이런 풀밭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밟아봤잖아요. 네, 맞아요. 공주가 스스로 나와서 조금 냄새 맡고 돌아다니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 살짝 나가서 우리 보호자님부터 한번 교감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공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시보호하는 아이들은 혹시라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랑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산책을 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온 거고 엄청나게 길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줄이 무서워서 안 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줄 길이를 제가 지금은 좀 넉넉하게 해놨거든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목줄까지 착용 완료.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공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캔넬을 열어줘 보는데요. 과연 공주의 반응은? 캔넬 뚜껑을 열자마자 갑자기 뛰쳐나온 녀석. 그리고는 잠시 멈춰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온 힘을 다해 뛰어가는 공주. 혹시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건가요? 지금 안 좋아. 지금 고개가 계속 등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발걸음이 보면 어떤 사람들 즐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 넓은 풀밭을 눈앞에 두고 운동장 구석으로 향하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녀석. 모든 게 낯선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저랑 다 빠질게요.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작진까지 철수. 사람이 없으면 경계심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참을 지켜보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상태로 움직일 작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쟤도 안 움직이고 계속 저렇게 있을 거야. 자기 혼자서 뭔가 즐기고 냄새를 맡으면서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지켜보던 설쌤이 다시 공주에게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설쌤이 다가가자 또다시 주랭랑을 치는 녀석.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내달리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는 녀석. 그리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근데 엄청 뛰어다니는데? 또다시 설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공주. 관악근 다 풀리고요. 뛰다가도 관악근이 풀려서 오줌이랑 똥을 싸고. 특히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심해요. 너무 공황 장애급의 불안이랑 지금 어때요? 이거 진짜 공황이에요. 저게 우리 사람이 보이는 공황.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은 두려움.
공주가 겪은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어 보였는데요. 온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유, 안쓰러워요. 지켜보던 보호자도 공주가 안쓰럽긴 마찬가지. 녀석에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혹시라도 이 바깥에서 좀 더 냄새도 맡고 새로운 환경을 주면 마음을 좀 더 빨리 열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직은 우리 이 공주의 불안이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불안이 떨어져야 자기도 용기를 내고 호기심을 더 가질 것 같거든요. 공주 스스로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렸을 때 우리가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현재 공주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을 땐 교육을 진행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인데요.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땐 공주가 자유롭게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땐 꼼짝도 않더니 혼자 집에 있을 땐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어떤 심리 상태인 것 같으세요? 와, 내 세상이다, 우다다다. 보호자의 말대로 기분이 좋아 보이는 공주. 얘 지금 웃고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공주는 보호자 없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한 걸까요? 전 오히려 불안해 보여요. 오히려 불안해 보인다고요? 편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불안해 보여요. 아, 진짜요? 공주의 진심은 과연 뭘까요? 일단은 냄새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아니요, 근데 냄새 맡는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일 때 많아요. 네. 이게 냄새를 맡는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선 꼬리 한번 보세요. 계속 내려가 있고요. 페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호흡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왜 헥헥거리게 되냐면 강아지들이 왜 웃는 모습을 짓냐. 호흡수가 올라가서 입을 살짝 벌리게 되면 입이 이렇게 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면 웃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얘 지금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호흡수가 올라가냐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안정된 상태 같아 보이지만 공주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혼자 남겨져 있을 땐 무척이나 불안한 상태라는 의외의 결과. 뭐가 불편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같이 있었는데 옆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건가?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저를 의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되게 복잡한 마음이죠. 사람도 사실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첫 번째로 얘는 보호자가 없을 때 불안해요.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공주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보호자가 잠이 든 밤. 자, 보세요. 지금도 움직이기는 하지만 헥헥거려요? 이게 훨씬 편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아까 혼자 있을 때와 지금 상황, 냄새 맡는 건 비슷하지만 이게 훨씬 편해 보여요. 꼬리도 더 위로 가 있고요. 몸도 더 느긋해요. 혼자 있을 땐 호흡까지 가빠지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던 공주. 하지만 보호자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땐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꼬리 완전 올라. 네, 완전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자기 그 쉬 냄새도 맡고. 밥 먹을 거, 물 마실 거 마시고. 그래도 공주가 조금이나마 보호자를 의지하고 있었네요. 제가 보세요. 호흡 봐.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게 편한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저 때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자는 상태. 내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소파에서 대자로 뻗어 잠을 자기까지. 이 녀석 보호자가 있어도 지금은 정말 편해 보이는데요.
그럼 얘는 제가 집에 있는 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다는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 방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그 힌트가 보인 거죠. 아, 얘 마음 조금씩 열고 있구나. 우선 불안을 낮추는 약물 처방이에요. 약물 처방. 네. 아마 그럴 것 같아. 공주 입장에선 머릿속으로는 내가 더 잘하고 싶지만 그동안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이런 습관들 때문에 오히려 본능적으로 이게 막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낮춰줘서 공주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약은 항불안제고요. 우리 사람들도 불안장애나 이런 걸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 있을 때 되게 무서울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먹는 약이에요. 이런 거 그냥 이런 데 사이에다가 그냥 쑥쑥 넣어놓으면 먹다가 그냥 꿀꺽꿀꺽 먹어버리거든. 꾸준히 약 먹이기 잊지 마세요. 그럼 제가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될 건 딱히 없나요? 네, 없어 보여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네, 여기서 뭔가 더 과하게 하려고 하면 딱 우리 마라톤의 오버페이스처럼 될 거예요. 분명히 공주가 이 방향성이 맞는데 이 방향성을 오히려 깨트려버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지금처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다가가지 말고 뭔가 이렇게 던져보기는 하지만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네. 얼마 후 보호자가 보내온 소식. 공주야, 약 먹자. 그동안 약도 씩씩하게 잘 먹어준 공주. 갑자기 왜 이렇게 활발해졌지? 왜 이렇게 잘 돌아다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공주의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공주가 하루빨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누비는 그날까지 새나개가 늘 곁에서 응원할게요.